K푸드 대표 수출 품목인 라면이 유해 성분 검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이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로 대두되던 이 K푸드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이 농심 제품서 유해 물질이 나온 일례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네, 지난달 17일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농심 수출용 라면,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수입식품 통관 검사에서 이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암물질의 일종인 에틸렌 옥사이드 0.075mg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대만 식약서는 자국 규정에 따라 통관에서 불합격한 1,000상자 총 1,128kg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에 대해 유통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지난 2년간 농심 라면이 수출국 통관 검사 과정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4차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이클로로에탄올 기준 초과를 이유로 농심 김치 신라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고요. 7월에는 유럽 전용 제품인 신라면 레드 슈퍼스파이시에서 살균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허용 한도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아이슬란드에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 문제가 커지자 농심은 이 해당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또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농심의 해명을 이해하려면 에틸렌 옥사이드와 이클로로에탄올이 무엇이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에틸렌 옥사이드는 의약품이나 농약 생산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이 E5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은 이 물질이 식품에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검출 기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클로로에탄올이잖아요. 이 이클로로에탄올은 흡입이나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을 지니지만 이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클로로에탄올, 이 자연 환경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클로로에탄올이 소금물 같은 염기성 물질을 만나게 되면 이 E5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 E5와 ECE를 같은 것으로 보고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 유럽연합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ECE가 검출됐는데도 이 E5가 검출됐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ECE, 이클로로에탄올이 안전한 물질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잖아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이 이클로로에탄올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본 결과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은 이를 체중 킬로그램당 0.824mg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 한 명이 60kg이니까요. 여기에 60kg를 곱해보면 49mg 정도가 나오고 이걸 다시 ppm으로 따져보면 49,000ppm이 나옵니다. 이번에 농심 라면에서 나온 이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이 0.075mg 정도니까 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가 된 라면을 한 4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먹어야지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쥐의 경우에 반수 치사량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수 치사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한 4만 개 정도를 라면을 한꺼번에 4만 개 정도 먹어야지 그 치사량에 넘어갈 정도가 돼요. 4만 개 정도를 먹어야지 치사량에 해당된다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사실 농심의 수출 제품만 이 이클로로에탄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뚜기, 삼양식품 등 다른 라면 회사들도 수출을 했다가 이것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클로로에탄올이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보니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이게 또 토양이나 환경, 이런 천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혼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북미 국가들은 이 물질에 대한 검출 허용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30ppm을 잠정 기준치로 정해 사용하고 있고요. 북미나 캐나다는 향신료 등의 940ppm으로 높은 허용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이 이클로로 에탄올을 2호 대사산물로 보고 위해성도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의 합이 0.02ppm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럽과 동남아에서 이클로로 에탄올 기준치를 넘어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먹거리 안전에는 이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결국에 이 해당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 농심이 이 불량식품을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농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 라면 시장 1위를 노리는 만큼 이미지에 적지 않은 또 타격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 농심은 지난해 기준 미국 라면 시장 2위 사업자입니다. 이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 먹히면서 일본 라면 회사를 제치고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새로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은 미국 라면 시장 1위 사업자를 목표로 2025년 매출 8억 달러를 달성할 거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지속된다면 농심 라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농심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고 국내 제품 분석 결과 이클로로 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원료가 다르다고 해도 농심 설명대로라면 이클로로 에탄올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인데 국내 제품에 정말로 혼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하고요. 국내에서는 또 이 물질에 대한 잠정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준치가 높아 검출된다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 또 여전하고요. 지금 이제 K푸드 위상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 라면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K푸드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만큼은 확실히 좀 책임을 지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